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흔히 우리나라의 육종학의 아버지, 그러면 아마 우장춘 박사를 꼽으실 것입니다. 현재에 와서는 우장춘 박사의 대를 이어서 육종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JS 육종연구소인데요. 오늘 임준경 소장님을 모시고 육종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네. 우리 그 소장님께서 이제 육종을 계속 해오셨는데요. 소장님 소개와 함께 육종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71년도, 2년도까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와서 복숭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복숭아에 대해서 야, 이거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83년도에 지금 옛날 원예연구소 거기 가서 육종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육종을 시작한 겁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육종한 품종은 한 24, 5종 라고 지금 상품화하는 건 11종. 그러니까 순수하게 복숭아만 육종을 하는데 그동안에 육종이라고 하면요, 입는 돌연변이라고 해서 아조변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주로 했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의 노하우하고 가지고 교잡, 자연 교잡을 유도해가지고 교잡종을 만들어가지고 육종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네, 그러시는군요. 그래서 이게 육종학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스트리아의 그 유전학자죠. 그 그레고르 멘델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멘델의 유전 네. 법칙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우장춘 박사 그러면 우리가 흔히 씨 없는 수박. 네, 씨 없는 수박.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삼배채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삼배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씨 없는 수박을 보면은 원래 우장춘 박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 교토대의 키하라 히토시라는 교수가 그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 그 우장춘 박사가 1953년도에 우리 국민들이 이 육종학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전무했었어요. 그렇죠. 그 육종학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씨 없는 수박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어쨌든 그 육종학에서 우리나라의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우장춘 박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것 말고도 물을 또 맛있는 물을 만들어냈고, 그렇죠? 그 이제 강원도 감자 같은 경우도 이게 바이러스에 약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강한 감자를 또 만들어내시기도 하고, 특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겹고신 피투니아 씨앗을 만든 분이 바로 우장춘 박사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지금 그 이 교배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흉내를 못 내는 그런 교배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좀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복숭아요. 저는 주로 복숭아 농사를 전문으로 하면서 Y자형 미식 재배, 담보당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그런 재배 방식, 그리고 무경운 무제초 농법, 그러니까 자연농법에 가까운 무경운 무제초 농법, 그리고 복숭아는 연자 피해라고 해서 기지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두 번 이상 재배하면 재배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 기지 현상 타파 방법, 그렇게 재배를 연구를 하다가 야, 복숭아는 왜 물르기만 하냐? 네. 이게 물러가지고 상품 가치가 2, 3일만 지나면 물러버려가지고 상품 가치를 잃어버리느냐. 그러고 왜 복숭아는 맛이 더 좋은 걸 못 만드느냐.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때 83년도 원예연구소 가가지고 육종하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노하우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인이 아무런 지원 없이 인공 교배를 한다면 상당히 힘듭니다. 복숭아는. 네. 대사과 같은 거는 인공 교배를 해도 꽃을 하나를 교배하면 씨가 8개 내지 10개가 나오고 발효율도 거의 90% 이상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인공 교배를 하면 바로 씨 하나 교배하면 씨 하나밖에 안 나오고 네. 복숭아는 또 특이하게 발화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씨를 100개를 심으면 20개 내지 30개밖에 안 나와요. 네. 거기다 또 조생종은 또 씨도 여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다. 개인이 육종을 하기는 힘들구나. 그래가지고 아하 자연교배를 유도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연교배를 유도를 하면서 자 안 물르는 복숭아, 안 물르는 복숭아하고 물르는 복숭아하고 조합 식재를 해가지고 거기서 씨를 받아가지고 심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교잡을 유도를 해가지고 1년에 한 4, 5천 개씩 씨를 받아가 심으면서 하는데 초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조변이라고 해서 있는 돌연변이 가지고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네. 83년도에 유명이란 품종에서 돌연변이 나온 거를 선발을 해가지고 89년도에 지금 유명한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월미라는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월아리의 달월자, 미호천의 아름다울 미자, 강이름 머리자를 따가지고 월미라고 품종을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아조변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네. 돌연변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우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인공적으로 한번 자연교배를 해보자 해가지고 자연교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질이 우수한 품종끼리 자연교배를 유도할 수 있게 조합 식재를 해가지고 자연교배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83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그 품종을 만드는데 우선 당장 자 될 수 있는 데가 안 물르는 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에 동해가 왔습니다. 네. 복숭아 나무는 동해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요 동해 강한 거 안 물르는 복숭아. 그런데 안 물러가지고 딱딱하다 보면 또 소비자가 또 식감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육질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즙이 많으면서도 안 물르는 거. 그 다음에 당도 맛있는 거.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요 특성을 한 10개나 12개 정도 정해가지고 그걸 계속 그걸 관찰하면서 품종을 만들었는데 지금 25가지 중에 지금 상품화한 건 11종. 근데 문제는 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교배해가지고 씨를 받는데 1년 걸리죠. 네. 그 씨 심어가지고 열매 보기까지 3년 걸립니다. 그러면 4년 걸리죠. 그렇죠. 거기서 선발을 해가지고 이걸 그 이듬해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첫 번에 나온 특성하고 그 다음에 나온 특성하고 또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 2, 3년 보고 난 다음에 자, 이 형질이 자식까지 갈 거냐, 손자까지 갈 거냐, 증손자까지 갈 거냐,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개대이식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접목을 하고 또 접목을 해가지고 5대까지 4, 5대까지 검증을 한 다음에 품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한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10여 년, 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육종하는 이 개인 육종가지 저마냥 이 교배를 육종하는 사람, 교배를 해가지고 육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전부 다 지금 복숭아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품종은 아마 100여 가지가 넘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거의 90%, 95%가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이고 개인이 육종한 품종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안 되는데 문제는 개인이 육종해가지고 이걸 어필하기, 그러니까 세상에 알리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가지고 지금 저 나름대로 저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일반 농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아까 JS라고 했죠. 네. JS는 제가 영어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얼 스위트, 네. 보석같이 네. 달콤한 복숭아. 네. 그래가지고 JS라고 이름을 줬는데 지금 육종하는 목표가 그겁니다. 계속 야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복숭아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데 그것이 개인이
이걸 하려면 시험 재배를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복숭아 농사는 결과적으로 2차가 됩니다. 큰 나무에다 접목을 하고 또 접목을 하다 보면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겠죠. 계속 거기다 접목을 하면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는 수도 있고 네. 복숭아 농사는 별 볼 일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묘목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개인이 그 사업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네.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거 개인이 육종을 한다는 게 네.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종자산업법에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인가 네. UPOV라고 네, 네. 세계 신품종 보호 연맹이 있습니다. 네. 그 기구에 우리나라가 90년도에 가입을 해가지고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품종 등록을 하면 25년 동안 이 다른 사람이 묘목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네. 그런 권리가 보장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 농민들 의식이 일본 거면 무조건 되고 좋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네.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이 굉장히 많이 재배되는 일본 것이 좋다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일본 것이 좋다는 그런 인식이 많아가지고 네. 개인이 육종해가지고 이 사업을 영위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그러시는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복숭아 재배를 들여다보면 일본에서 수입된 그 백도, 황도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이것과 또 이제 지금처럼 육종을 하는 것과 이렇게 이제 혼합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복숭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 74%를 중국이라는 나라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그리스 이렇게 이제 이게 5대 강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복숭아 그러면은 원산지가 과거 19세기 전에는 페르시아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중국으로. 네, 그렇죠. 19세기에 그 스위스의 그 식물학자인 그 데칸돌이라는 분이 원산지가 중국의 그 황허 또 양쯔강 주변이다 해서 이제 원산지가 중국으로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 크기가 체리 크기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과육 같은 경우도 보면 흰색이었고 또 이게 그 약간 짭짤한 맛이 났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 복숭아와 비교를 하면은 오늘날은 그게 무려 크기는 64배가 커졌고 네, 27%가 과즙이 증가가 됐고 당도는 4%가 이렇게 늘어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육종을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과 다른 뭐 아이디어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1989년도에 농가에 보급했던 월미를 비롯해서 지금 11종이 보급이 돼 있는데 농식품부 장관상을 받은 것이 골든라이트죠? 골드라이트를 받으셨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육종을 하는 바람에 네, 그렇게 받으신 거고. 네. 네. 훈장 받은 것도 월미를 개발한 거에 대해서 훈장을 받은 거죠. 훈장을 받으셨죠, 대한민국 훈장. 네, 하여튼 철탑 산업 훈장 받은 게 월미 때문에 철탑 산업 훈장을 받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육종 하신 분으로서는 지금 첫 번째시죠? 그렇죠. 개인 육종가는 개인 육종가는 처음이시죠. 예. 네, 어쨌든 이게 대단하신 분을 오늘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분을 만나고 계신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 뒤에 이렇게 쭉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스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게 탄저병이라든가 이게 구멍이 뚫린다고 그러죠. 철분 구멍. 그런 부분들을 이게 다 뛰어넘는 그런 품종이죠. 지금 여기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게 초생백도라는 건 7월 초순에 나온다고 그래서 초생백도예요. 그리고 요거 명일백도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게
수확기가 쭉 수확기대로. 있어져야 네. 있어지는 건데 문제는 품종을 만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도도 문제고 동해에 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남부, 강원도, 전라도 전체에서 재배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안 물르는 종자. 네. 또 하나는 이핵종이라고 해서 살하고 씨하고 분리가 분리가 되는 게 네. 품종의 가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네. 네. 그게 최고의 품종입니다. 네. 이핵종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목표가 이핵이 되면서 안 물르고 당도도 좋고 병에 대한 또 저항성도 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0몇 가지를 검토를 해가면서 품종을 만들려니까 확률이 10,000분의 1 정도. 한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0개를 씨앗을 파종해가지고 길러야지 하나 나오는 정도. 그 정도로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시겠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참 재미납니다. 유포프 가입해가지고 개인 육종가들을 육성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파프리카 씨 같은 거는 금값보다 비싸거든요. 네. 씨 하나에 700원인가 얼마래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씨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출하자 해가지고 정부에서 2천억을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저 새만금에다 육종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연구실, 실험실을 져가지고 정부에서 져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하게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자사전법이 솔직한 얘기로 이 채소 종자 쪽에 치우쳐가지고 과수육종은 전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네. 개인 육종가를 육성한다고 하고 키워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돌아오는 거는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한 품종을 만들면 5천만 원 3% 해가지고 5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융자를 해줘요. 네. 융자를 해주는데 그 융자 목적이 실험실을 져라, 연구실을 져라, 실험 기자재를 갖추어라. 그러면 과수육종은 네. 노지에서 해야 노지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밭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해요. 실내에서는 못 못 하는 하거든요. 거죠. 예, 못 하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그러고 면적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한 나무를 심으려면 적어도 4평에서 10평이 필요한데 그러면 한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 주를 심으려면 이게 2,000평, 3,000평, 4,000평 땅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 융자금 가지고 토지를 산다고 하면 재미납니다. 그게 부동산 투기로 인정이 되니까 못 해준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수육종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는데 거기도 참여도 못하죠. 저 육종단지 가면 면적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일개 업체가 과수육종하는 일개 업체가 들어간다 그래도 2,000~3,000 평은 가져야지 하는 건데 네. 거기 민만 평에 그 채소 종자 하는 사람들 들어가고 우리 들어가면 면적이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참여도 못하고 자 융자금을 준다. 육종하는데 융자금을 준다. 그거는 땅을 사면 안 된다. 그러면 과수육종하는 사람이 연구실 실내에서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뒤로 밀리는 거고 또 하나는 개인이 육종한 품종은 실제로 농민들한테 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농민신문에다 광고를 내도 농민신문 실제로 제대로 보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자 저도 지금 블로그 가지고 홈페이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보는 농민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전하기 힘들고 그럼 이 복숭아를 농사를 져가지고 공판장에 쫙 깔리면 자 그때는 농민들이 보고서 아 좋다 하고서는 달려드는데 지금 저희 집에서 나간 품종은 농민들이 농사 져가지고 집에 앉아서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내놓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구경하기도 힘들고 또 지금 현재 농업은 경쟁입니다. 그렇죠. 옆에 사람이 같이 농사지면 안 됩니다. 시장을 뺏겨요. 분점을 해야지 시장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옆에 사람도 잘 안 알려주고
그래 개인이 이게 선전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더군다나 이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은 영농 교육 때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품종이 있다고. 그런데 개인이 만든 품종은 절대 얘기를 안 해줍니다. 종자관리소, 국립종자원에서 심포지움이나 뭐 할 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개인이 만든 품종을 얘기를 해줬다가 농민이 재배해봐가지고 잘못되면 책임 추궁을 당할 염려도 있어서 못 해줍니다. 근데 일본 품종은 해주거든요. 근데 일본 품종은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이 시장이 상당히 지금 난립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품종 하나가 들어오면요, 이 품종이 한 가지, 두 가지 품종이 아니라 5, 6가지 품종으로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농민들한테 싹 선전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이 정식으로 수입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등록되고 묘목을 판매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거의 90% 이상이 불법 묘목입니다. 네. 불법 묘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다 등록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이름 바꿔가지고 신품종이 다 해가지고 3만원, 4만원씩 해가지고 막 파는데 농민들은 또 희한합니다. 그렇게 3만원, 4만원짜리라면 굉장히 좋은 품종을 알고 그걸 또 사다 심는데 그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러면 불법 묘목을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단속을 하고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또 이쪽에서 고발을 해야지 이게 또 됩니다. 네. 단속이 됩니다. 네. 피해 당사자가 고발을 해야지 단속을 하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료업자가 1000명 정도, 1000명 내외로 지금 추산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국립종자원에 가가지고 회의할 때도 자 원산지 표시를 안 하면 위반을 하면 그것도 처벌받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전라도 지방에서 만드는 농산물을 충청도에서 생산한 것 마냥 표시를 해가지고 판매하면 원산지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불법 묘목을 퇴출하는 방법을 뭐 단속을 하고 그거는 참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공무원들 몇 명이 그걸 어떻게 단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원산지 표시 마냥 품종명을 농산물 출하하는 박스에다 등록된 품종명을 적으면 그것만 공판장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판매를 시켜주면 자동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품종들은 자동적으로 퇴출되고 농민들도 자동적으로 등록된 품종을 사게 된다. 사가지고 농사를 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육종가들이 살아날 방법이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도 정식 명칭 가지고 정식으로 등록돼 가지고 판매되니까 불법 묘목 사가지고 농사짓다 실패해 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는 그런 농민도 없어질 거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정책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 네. 이 농식품부 그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을 꼭 보시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에서 육종을 하기가 참 굉장히 힘이 드시겠어요. 이게 이제 씨앗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과일 같은 경우는 노지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실제 그 영농교재 같은 걸 보면은 우리 그 육종가들이 만들어낸 품종이 나와 있질 않아요. 네,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뭐 일본 품종이 이렇게 등재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육종가 입장에서 고쳐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영농 교재에 자, 이 품종이 좋다고 하지 말고 개인이 육종한 품종도 품종명을 좀 기재 좀 해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의문이 가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저기라도. 그런데 일단은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잘못되면 이게 책임 추궁이 당하니까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육종한 걸 하긴 저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수년 됐어요. 한 농민이 그 쉽게 말하면 박사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누가 만든 품종인 어떠냐 하고 물어봤답니다. 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만든 품종은 정체불명의 품종입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도 그래도 이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요 육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를 머릿속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동물도 그래요. 난자가 있고 정자가 있는데 정자는 실질적으로 수억 단위잖아요. 그렇죠? 교배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네. 그러면 난자에 정자 하나가 딱 달라붙으면 그 다음에 딱 난자가 차단을 합니다.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렇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하나 딱 붙으면 그 다음에 주주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딱 닫아버리고 그렇죠. 다른 걸 안 받아들입니다. 네. 저도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조합 식재를 할 때는 최대한대로 내가 목표한 품종이 가까이 있게 만들어 가지고 조합 식재를 해 가지고 품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학술적으로 이게 이 품종하고 교배돼 가지고 된 거다 100% 확신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짐작을 하죠. 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꽃가루가 먼저 가서 수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그 나온 품종을 보면 아 이거는 무슨 품종하고 교배된 거다. 거의 확실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참 일반 연구를 육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상관없잖아요. 네, 저는 그 얘기 듣고 그 사람이 만든 건 정체불명의 품종이라는 그 얘기 듣고 그 관계하는 장한테 꽝 잡는 게 맵니다. 꽝 잡는 게 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좋은 품종 만들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져가지고 돈을 벌면 그것이 최고지. 내가 이 품종 이렇게 교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입증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고 저는 어쨌든 농민들이 농사 져가지고 돈 벌 수 있는 품종 만들면 그걸로 족합니다. 저는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한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나라 그 과수육종의 지금 원예연구소 그러니까 현재는 원예 특작 연구소죠. 거기서 하는데 복숭아는 처음에 얘기한 거 마냥 교배를 해도 씨가 하나 생기고 발화율 20-30%밖에 안 되고 조생종은 씨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원예연구소 같은 데도 많은 연구비 받아가지고 해도 품종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죠. 네. 그분들은 체계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서를 써야 되지만 근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무조건 되고 좋은 품종 만들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예. 이게 가까이 있는 게 우선적으로 교배할 확률은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자연적인 교배에 의한 것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꽃 수술을 가지고 그 교배를 시키신다면서요. 그거는 못합니다. 그건 인공 교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 교배는 지금 못 하고 계신 거예요. 못하죠. 개인은 못합니다. 자, 꽃 피기 전에 꽃잎 열어가지고 수술 제거를 하고 거기다 필요한 꽃가루 갖다 하고 다른 밀폐를 해야 하잖아요. 다른 꽃가루가 못 오게.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과 배는 하나를 하면 10개는 생겨요. 씨가 8개에서 10개는. 복숭아는 딱 한 개입니다. 그렇죠. 하나 생기죠. 그리고 조생종은 씨도 안 생겨요. 발화율도 20 내지 30%. 사과 배는 90% 이상 씨앗이 발화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1000개를 만들려면 그거 언제 만들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자연교잡을 유도를 한 거죠. 그 나름대로는요, 아이디어하고 노하우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지금 육종을
인공적인 육종이 아니라 네. 자연 육종을 예, 통해서 자연 교잡, 나온다는 말씀이군요. 예, 자연 네. 교잡을.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육종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선 조생종을 만들려면 좋은 조생종하고 그리고 만생종 좋은 만생종하고 교배를 시켜서 그 중에서 조생종을 또 선발하는 그런 방향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육종 소재를 자 조생종도 좋은 거 만생종도 좋은 거 그리고 이핵이 되는 종자 그러니까 또 안 물르는 종자 그런 거를 육종 소재를 만들어 가지고 조합 식재를 해 가지고 이런 품종을 만드는 거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이핵종을 지금 5가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급하고 있고 네. 거의 안 물르는 종자가 지금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물른다 하더라도 웬만큼 이것은 안 물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구력이라고 해서 보구력이 좋은 거 그런 거를 만들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첨가합니다. 향 있는 복숭아 복숭아 특유의 향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육종을 하려니까 상당히 힘들죠. 네. 그런데 힘든 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이 전부 다 노령화되고 면적은 자꾸 줄고 자 외국에서 외국 농산물은 엄청나게 들어오고 더군다나 과일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량은 떨어지고 농민들 줄어들고 자 이것을 과연 이 육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그런 딜레마도 지금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그 복숭아 그러면은 여름 과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다른 과일 같은 경우는 뭐 겨울에도 이렇게 그 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 복숭아라는 것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타민 A를 포함해서 비타민 C, 그다음에 뭐 칼륨, 인, 망간, 뭐 셀레늄, 마그네슘, 뭐 구리, 아연 할 거 없이 이게 우리가 인체에서 필요한 그런 그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 복숭아라는 것이 상당히 인체에 이로운 건데 과거에 우리가 그 동방삭자 그 양반도 뭐 3,000년을 살았다 그러는데 복숭아를 먹었다 그러고 손오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복숭아를 먹어서 이제 오래 그 장수를 했다 이러는데 우리나라의 그 본초 강목이라든가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 복숭아와 관련된 것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씨앗, 그 속씨를 얘기하는 거죠. 도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는 이제 어혈을 제거한다든가 혈액순환에 좋다. 그리고 이제 그 꽃 같은 경우는 부종을 제거하거나 또 피부 미백에 좋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복숭아 진 같은 경우는 뭐 신장과 간을 강화시키는 이 장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선약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복숭아를 좀 더 육종을 잘 하셔서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 과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름 과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육종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니 조 박사님이 복숭아 지식은 저보다 학문적인 지식은 저보다 훨씬 앞서 있네요. 근데 복숭아는 옛날서부터 찬바람이 나면 소비가 안 됩니다. 네. 그러고 복숭아는 한여름 과일인데 지금요 이 8월 중하순 지나가지고 9월 초순 9월 중하순으로 가면 사과, 배, 포도, 단감, 귤 모든 과일하고 다 경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을 재배할 때는 그런 대로 인정을 받는데 이게 대량 재배하면 그 과일들하고 시장 싸움을 해야 되니까 소비가 확 줄어듭니다. 중국에서 하북 설도라고 하면 이 눈설자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10월 말경에 있는 복숭아가 한국에 도입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도입됐는데 이게 제대로 안 익어요. 기후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 복숭아를 재배를 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재배할 때는 괜찮았어요. 여러 사람이 재배하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복숭아는 한여름 과일이다. 다만 한여름 과일이면서 외국 농산물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차라리 선택하는 게 낫죠. 그게 한여름에 외국 농산물을 능가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도가 높아야 돼요. 네. 일단은. 그러고 잘 안 물려야 되고.
근데 세종시가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 조치원 하면 조치원 복숭아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네. 일본 애들이 그 초기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조사할 때 연기, 그러니까 조치원이 복숭아하고 재배 적지로 인정한 곳이에요, 여기. 네. 그래가지고 100년이 넘었는데 조치원 복숭아가 명품화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조치원 복숭아 하면 조치원 요 부분에서 알지만 서울에 가면 조치원 복숭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 연기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종시까지 복숭아를 세종시 조치원 세종시 특산품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묘목 살 때 묘목 값도 지원해주고 지주 때도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복숭아 특산물 조치원 특산물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게 참 뭐라고 할까 조금 황당하다고 할까요? 자, 세종시에서 연기군 옛날 연기군까지 얘기하죠. 세종시에서 재배를 해봐가지고 좋다고 인정되면 시무의 의원들이 그 복숭아를 보고 좋다고 인정되면 그 품종을 보조 사업 해가지고 특산품화 하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그걸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세종시에서 재배해봐가지고 5년 10년 동안 재배해봐야 이 품종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명이 납니다. 1, 2년 재배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대한민국에 다 재배되는 거죠. 그렇죠. 전국에 다 재배하는 것이 어떻게 세종시 특산물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안타깝게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1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나가는 품종입니다. 여기 지역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인사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건 개인적으로 저긴데 원화농원에서 재배한 거는 인정을 못하고 자기들이 심사를 해야지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10년 동안 재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를 심사를 할 것이며 저는 여기서 10년 동안 재배해가지고 모든 특성을 국가에다 등록해가지고 품종 등록을 해가지고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나도 호응을 안 하겠다. 다만 그때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자, 내가 이런 품종을 만들었는데 획기적인 품종인데 세종시에서 재배를 한다고 하면 특산품화를 한다면 내가 다른 지역에다 묘목을 안 팔겠다. 다른 지역에다 묘목을 안 팔으면 못 나가는 거거든요. 옛날 마냥 불법 묘목 막 만들어서 파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품종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내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안 팔으면 다른 지역에서 재배를 못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세종시 특산물 무슨 복숭아 딱 나옵니다. 감곡의 미배, 장호원의 엘바트, 옛날 전주의 청방 하는 식으로 지역 특산물이 딱 나오는데 그것이 인정을 못 받죠. 그런데 그게 참 묘합니다. 제가 그런 거를 공무원들이나 높은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를 하고서는 이런 거 개전에 한번 해보자면 저 친구 묘목 장사하려고 술수 부린다는 그런 오해,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오해를 받아요. 옛날에 그렇게 한번 받았습니다. 지금 골드라이트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그 품종을 그 연기군에서 연기군 시절에 그걸 조치원 황도를 한번 이름을 내보자 하고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왜 월화농원 품종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느냐. 실제로 농민 대표 한 사람은 공무원들이 군에서 보조사업 해가지고 잘못되면 공무원들이 책임져 주시오. 농민 대표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고 한 대표는 월화농원 돈 벌어줄 일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걸 캔슬을 시켰습니다. 보이콧했습니다. 하지 말자고. 자, 이게 세종시 복숭아 특산물 저는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농민들을 끌고 공무원들이 끌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국 농업을 발전시킨 겁니다. 통일bio
안 심는 거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심어라 해가지고 식량난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때는 농민을 끌고 가면 농민들이 아무 소리 않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못합니다. 네. 농민들 자율적으로 해라 하고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세종시 특산물 복숭아 먼저 보내요. 복숭아 축제하는데 축제해가지고 판매 행사하는데 가서 보니까 전시된 품종이 다 일본 품종이더라고요. 네. 거기에 딱 하나 월미 하나 꼈더라고요. 네. 월미는 하나 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뭐 전부 다 일본 품종. 그러니까 거기서 판매하는 것도 일본 품종. 그게 세종시 특산물이 안 되죠. 전국에서 재배되는 거니까. 그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조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복숭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원산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지선 법칙까지 전부 다 얘기하셨는데요. 이게요 참 재미납니다. 교배를 하죠. 그럼 털 있는 거, 이 털 있는 거는 유목계라고 합니다. 털 없는 건 넥타린. 그렇죠. 넥타린, 네. 넥타린 계통을 하는데 털 없는 것끼리 교배를 했는데 털 있는 게 나오죠. 넥타린이 나오고 네. 또 하나는요 털 있는 게 씨가 안 떨어지는 놈들끼리 교배시켰는데도 씨 떨어지는 놈이 나오고 이액종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여기 이 한 품종에는 유전자가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가 있으니까 서로 교배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합돼 가지고 유전자가 나누져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품종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교배를 해 가지고 육종을 하다 보면 참 재미난 일도 많습니다.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른 종이라 하더라도 네. 이게 그 서로 간에 유전자가 그 교환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게 그 100년이 넘은 역사라고 보시는데 이게 오늘날 이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제 1902년에 부천 소사에서 재배를 맨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원하고 저 소사 특산인데 부천에 특산품이 없다. 그것들이 지금 그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전부가 다 일본종이다. 참 가슴 아픈 얘기네요. 어쨌든 세종시에서도 특산품으로 복숭아를 지정한 이상 이걸 제대로 좀 어느 농장 거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품종이라면 특화시켜서 이곳만의 상품을 내보내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괜히 제가 화가 나고 흥분이 되네요. 어쨌든 세종시 관계자 여러분 이 부분은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걸 육종하겠습니까? 누가 또 이게 특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꼭 그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이게 끝도 안도 없겠어요. 끝도 없죠. 네. 그래서 이거 복숭아 가지고 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한번 나가보려다가 좌절된 그런 것까지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힘듭니다. 이게 그러시겠어요. 어쨌든 오늘 뭐 이 육종을 하시는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육종가입니다. 이게 그 임준경 소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으로 못다 하신 얘기가 있으면은 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게 육종이라는 거는 참 지난한 그러니까 상당히 지루한 이게 사업입니다. 보통 한 품종 만들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을 걸려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운영 자금도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 육종하는 거는 전혀 뭐 지원도 없고 또 하나는 이걸 해야 됩니다. 종자 강국을 만든다고 하면서도 채소 종자 쪽에는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데 채소 종자 쪽은 전부 다 회사입니다. 거의. 근데 과수 육종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과수 육종 지금 이대로 가다 보면 일본 종자가 우리나라 시장을 다 장악했을 때는 자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포프 법에 의해 가지고 자 노열티 내놔 딸기 노열티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 니들 내 우리 품종 가지고 와서 농사 졌으니까 노열티 내놔. 자 묘목 노열티 못 받았어. 그러니까 2차
상품인 복숭아에 로얄티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면 한 나무에 로얄티 1년에 10,000원씩 줘. 그러면 그 액수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90% 이상이 일본 종자니까 일본 애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아 우리 품종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재배돼. 응 알았어 로얄티 내놔. 그렇게 할 때는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품종 만들자 육성하자 10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둘째 아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시장을 육종 환경하고 이 묘목 시장을 봤을 때는 이게 희망이 없다. 하지 말아라.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도 단념시키고 저도 지금 현재로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더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차라리 복숭아 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게 지금보다 수입이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가지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개인 육종가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영 먹히질 않고 종자회사에 올인하는 거 보면 솔직한 얘기로요. 종자 육종 연구하는 거를 해외에다도 만들어줍니다. 근데 저는 과수 육종하기 위해서 미국에 한번 가보고 거기다 해보고 싶어가지고 농림부에 가서 신청을 했더니 거기다도 땅 사는 거는 부동산 투기다 하고서 딱 X자를 놓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육종 과수 육종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하느냐 마느냐.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단까지 해줘가지고 저 속에 있는 말을 그런 대로 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조 박사님 뭐 복숭아에 대한 지식 저보다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육종가이신 그 임준경 소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왠지 가슴이 답답함만을 남기는 그런 방송이 된 듯합니다. 이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 개인 육종가들 이거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육종산업 키워나가야 됩니다. 로열티가 나가는 그런 육종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